안녕하세요, 김엔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그림 초고수를 직접 찾아가 보려 합니다. 흥미진진할 거예요. 아카데믹 드로잉을 제대로 구현하고 계신 모노크롬 H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이분만큼 아카데믹 드로잉을 깊게 이해하고 공부하신 분이 없습니다. 제 세대, 이전 세대, 이후 세대 통틀어 소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예전부터 사진 공부를 깊게 하셔서 빛과 피사체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고요. 역사 깊은 드로잉을 도입하고 본인만의 해석까지 올려서 고차원의 소묘를 하고 계시죠. 정말 보석 같은 소묘 장인입니다. 근 몇 년간 소묘하면 모노크롬 H님과 저를 언급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처음 밝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소묘를 할 때 모노크롬 H님은 이미 소묘 강사를 하셨어요. 보통 강사가 아니라 아카데믹한 연구와 입시 소묘를 결합해서 그리는 탑티어 선생님이셨어요. 무협 세계로 따지면 저보다 한 배분 높으시고요. 그때 이미 천하제일고수에 근접하신 분이었습니다. 20년 전 당시 저보다 앞서 계신 분들 중 유일하게 아직도 활동하시면서 소묘를 연구하고 계신 고인물, 진정한 석고소묘 마지막 세대 모노크롬 H님입니다. 우와! 오늘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저도 설레이네요.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작업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자기 전에 천천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뵈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크롬 H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헌입니다. 저한테는 모노크롬 H보다 네, 헌쌤이란 말이 더 잘 붙는데 그렇죠. 이 모노크롬 H의 뜻이 뭔가요? 모노크롬은 흑백 사진이란 뜻이에요. 사진 용어인데요. 제가 추구하는 흑백 그림은 약간 빛 바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고 감성이 녹아 들어간 옛날 이렇게 할머니 집에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이어서 이름을 모노크롬이라고 정했습니다. H는 제 이름의 이제 이니셜이 되겠고요. 사진 촬영도 매우 관심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업하시는 거 봤는데 네, 아카데믹 드로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카데믹 드로잉이 뭔가요?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카데믹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학술적인 이란 뜻이죠. 학술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논리가 필연적이고요. 따라서 드로잉을 할 때 1차적으로 눈에 감지되는 대상을 그냥 드로잉하는 게 아니라 관찰과 손으로 드로잉을 하는 그 사이에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걸 말해요. 그림 제작에 앞서서 대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를 토대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계획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논리적인 연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는 바로 빛과 구조에 대한 표현인데요. 빛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따져보는 걸 말해요. 빛은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마치 물리학자가 역학을 수학식으로 풀어내듯이 광선의 경로나 양, 그 광선의 어떤 구조물을 만났을 때 정반사하는지 난반사하는지 투명한 물체를 만난다면 뚫고 들어갈 때 투과율은 어떤지, 투명한 매질의 밀도 차에 따라서 굴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풀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계획 세우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물리학자 같은 과학자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능한 표현에 득이 되는 정도까지는 꾸준히 연구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암법이란 단어는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흑백 그림이잖아요. 네. 컬러를 배제한 흑백 그림은 명도만 가지고 밝음과 어두움만 가지고 2차원 평면에 구현시키는 거잖아요. 네. 빛을 받는 부분은 밝고 못 받는 부분은 어둡고 근본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발한 게 명암법이에요. 빛을 가지고 대상을 표현하는 서양 미술의 초단이죠. 이 명암법이 이탈리아어는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제 캐스트 드로잉, 섀도우 드로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접근에서 명암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크라인, 터미네이터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가는군요. 빛을 물리량으로 공부를 하려면 가장 좋은 수단이 사진 공부라고 생각해요. 빛의 성질과 양, 광선의 경로 등을 카메라를 직접 다루면서 몸으로 익힐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한다는 거는 결국 빛을 통제한 것이니까요. 앞서서 모노크롬과 흑백 사진이라는 점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도 있겠어요. 정말 좋아요. 아카데믹 드로잉 존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도구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면 매우 효과적으로 2차원 평면의 형상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면 2차원 평면인데 눈으로 보면 마치 3D처럼 튀어나와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그렇죠. 그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보고 인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목적은 결국에는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모노크롬 엣지님이 이렇게 매력적이시구나. 아니, 그런.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네. 헌쌤 모노크롬 엣지님의 그림을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때도 진짜 대단했는데 요즘 그림은 네. 차원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실작으로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바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트릭이 없는데 네. 진짜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자체가 완전 남다르거든요. 사진으로 아무리 잘 남긴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연필이라는 재료 자체가 광택기가 좀 있기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실제 작품하고 달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사진을 공부해야 된다. 와, 네. 저 사진기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인가? 그때 그림을 그리다가 좀 현타가 와가지고 사진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림 안 그리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와,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카메라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하나씩 터득해 나갔던 거죠. 공부할 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 뒤져보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좀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현타가 온 거죠. 그 현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렸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만 채우다 보니까 실력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에 봉착했던 느낌? 좀 내려놓고 잡기에 빠졌죠. 잡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능력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년 지나다가 그림이 또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가 또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림쟁이의 숙명이죠. 네. 사진을 공부하기 전으로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잠시 돌아갔던 길이 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사진에서 공부했던 빛을 대하는 접근 방식, 대상을 관찰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감지되어 있는 걸 보고 따라 그리는 것보다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드디어 빛을 물리량으로 접할 수 있다? 과학자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제 수업을 들어보면 미술하고 과학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명암법 공부하는데 갑자기 지구과학 나오고.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 현타 오셨을 때 네. 저랑 연락이 닿고 있었다면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었을 네.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네. 예전 작업과 현재 작업이 다르신데 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한 11년 정도 입시미술학원에서 소묘 선생님 강사로 일했을 때하고 수업을 따로 오픈해서 클래스를 연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기점으로 나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네,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기 시작한 때는 2016년 말쯤, 거의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시작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2016년에 했거든요. 아, 벌써 8년 됐네요. 와, 입시 소묘 강사했을 때는 제 연구의 그 주제 자체가 대학교에서 만든 입시 요강 그 정도에 이제 한정되었다면 지금은 심도 깊은 아카데믹 드로잉하고 그거를 토대로 자유롭게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재료인 연필 연구도 같이 깊게 하고 있고요. 연필을 진짜 오랫동안 네. 사랑하고 계시네요. 저는 어떻게 네. 보면 연필에서 약간 변절자가 되었는데 변절자요? 어떤 식으로요? 다른 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연필 말고 아, 봤어요. 그 얼마 전에 올리신 경성 크리처 그것도 영상 다 봤어요. 그것도 보셨구나. 네. 영광입니다. 하나하나씩 다 그 과정 다 봤고 아, 진짜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구나. 헌쌤한테 너무 부끄러운 그림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에서 네. 주요한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통적인 아카데믹 드로잉. 저는 아카데믹 드로잉 할 때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수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빛을 대하는 자세. 이 구조와 빛이 만나면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떻게 반사를 하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훈련? 변수를 좀 더 줄이면서 더 깨끗한 물체를 표현하는 깨끗한
깨끗한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가 없는 상태. 가장 변수가 없는 상태라면 직접광과 간접광 하나씩 그랬을 때 가장 입체감이 좋거든요. 과학 실험에서 변인 통제라고 하는. 네, 맞아요. 변인 통제죠. 그거 정확하시네요. 공부하셨구나. 네, 그래서 변수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딱 상수만 두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1차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변수 하나씩 고유색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광선이 2개라든지 반사광이 벽에서도 오고 바닥에서도 온다든지 또 재질이 난반사하는지 정반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 광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탐구하는 거, 그게 제 정신수양이죠. 엄청난 장인의 느낌이 납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아카데믹 드로잉에서 얻은 내공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풍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흑백 그림이다 보니까 컬러에서 갖출 수 없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맞죠? 네, 색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반면 흑백 그림은 그런 무기가 이제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그림이 이 정도까지 매력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와. 네, 흑백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매력은 무엇일까? 계속 찾는 거죠. 찾고 연구하고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수업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나누기도 하고. 연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제 목표가 스타 강사? 그때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 뭐 석고소묘에 이제 매료돼서 네. 입시하다가 재수 삼수 하다가 줄량에 빠져가지고 아리아스에 빠져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미술학원 일하면서 스타 강사가 돼야지. 저도 그런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이미 스타 강사셨잖아요. 그런가요? 모든 입시생들의 우상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수박 겉핥기처럼 이제 겉멋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점점 좀 내공이 쌓아지고 알게 되는 게 많아질수록 더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만하는 기간이 있다면 네. 그 과정을 넘는 사람이 있고 네.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인생 조언 같은 거 하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나태하면 안 되겠구나. 머무르지 말고 더 노력해야겠구나. 뭐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얘기 드렸지만 저보다 앞서 있는 분들 중에 네. 가장 많이 발전하신 게 모노크롬 매치님이시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할 만한 그림들이 있을까요? 매 작업마다 정성을 쏟고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엔트님이 이제 대표작이 뭘까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진짜 뭐지? 이 기회에 진짜 뭘까? 내 대표하는 손꼽는 작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개고생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개고생. 네,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렸던 작업들이 한 20분 생각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은 이 아리아스예요. 한창 석고소묘 강사했을 때 작업했던 연구작이에요. 이 아리아스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했습니다, 진짜. 그 미대 입시라는 잡지에도 네. 실렸고 네. 그때 원고 글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석고소묘가 여러 명이서 보고 그래야 되니까 좌대가 높잖아요. 네. 우러러보는 앙시로 이제 시점이 잡혀 있고 실내다 보니까 형광등이 여기저기 광원이 분산돼 있고 산만했죠. 네. 폰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좀 어려워서 제대로 잡혔나? 의문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화방에 가서 아리아스 석고를 사가지고 집으로 갔죠. 비공식으로 한 연구작이에요. 석고상을 집에서 이제 놓고 빛을 통제했죠. 와. 네, 그래서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시점도 내 눈높이에서 작업을 했던 거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보여지는 비례들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올려서 봤을 때는 위에 정수리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좁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비례가 달라지잖아요. 형태 그리는데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미 아카데믹 드로잉 세팅을 갖추고 그리셨네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가 아마 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질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 아카데믹 드로잉까지 확장되는 네. 그런 경험이었네요. 네. 거기서 이제 사진 공부하면서 콜라보가 돼서 이제 와, 터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진짜 감탄해가지고 네. 우와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한 그림을 가지고 가장 제가 오랫동안 물고 늘어진 그림인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려놓고 수정하고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잘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인내심을 많이 시험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연구작이네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다 잡고 연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렸죠. 그렇게 8개월 정도 그리신 거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마음에 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멈출 수 있었죠. 그게 완성이었어요. 돌아보고 나니 8달이 지났던 거죠. 네. 빛과 석고상 네. 두 가지를 놓고 접근을 했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이 있을까요? 이 그림은 제가 본격적으로 인물화를 시작한 첫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인물을 그리긴 했지만 네. 뭐 가볍게 스케치하는 정도였고 석고만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본격적인 인물화 시작은 이 그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그때 겁없이 콘테랑 목탄으로 그렸죠. 와, 그 두 가지 재료가 조합이 잘 되나요? 그것도 잘 안 됐는데 되게 무모했었죠. 능숙하게 다루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 인물을 했으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진행의 90% 이상을 한 달 안에 다 그리고 거의 수정만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재료 다루는 게 능숙하지 못해서 지금 봐도 피부톤이 좀 거칠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네.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강렬한데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애정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지금도 저희 화실에 한 켠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산화가 돼가지고 누렇게 됐네요. 네, 흰색 장갑 끼고 만져야 될 정도? 르네상스 미술같이 느껴지네요. 역사가 있죠. 예술과 기술, 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노크롬님이 생각하시는 예술과 기술은 어떻게 정리하고 나눠볼 네. 수 있을까요? 예술은 경지라고 생각해요. 비단 미술이나 음악, 예체능 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술은 인간 활동 모든 부분에서 경지에 올라가면 뭐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각자 분야만의 특출난 기술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각 활동인 미술 분야에서 보자면 뭐 예술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지에 따라서 아름다움에 둘 것인가 창의성에 둘 것인가 각 분야에 맞는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서 익히고 경지에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익었을 때 네, 특정한 장르나 재료나 방법으로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확실하게 분류를 잘 해주시네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구상미술과 추상미술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나눠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림은 구상미술이겠죠. 구상은 대상이 특정한 장소에 또 시간에 그 순간의 상황들을 구체화해서 관객들에게 순간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상은 은유와 함축, 과장과 생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바를 관객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유추할 수 있게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구상화의 이러한 점들은 사진이라는 매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구체화가 깊이 진행될수록 사진하고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릴 거면 사진 찍지 왜 그림 그리냐는 뭐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똑같은 문제를 네. 짚어주시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뭐 사진과 똑같이 작업을 하건 반추상을 하건 뭐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은 모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 추구하는 작업 안에서 뭐 감상자들에게 매력적인 작업을 선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준비를 안 했다. 나도 이제 작가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준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모노크롬님 그림들 사람들이 다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혹시 전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3달 전인가? 8월 초에 전시를 하나 했었어요. 그 단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2년 뒤에도 또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전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전이요? 아직은 근데 계획이 없어요. 아쉽네요. 화실 오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연락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기본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기란 무엇일까요? 뭐 어쩌면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앞선 수많은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씩 다져지고 전수되고 또 중간에 나온 특출난 천재들이 발전시키고 내용을 불리고 또 발명하고 전문성을 입히고 하는 모든 역사에서 형성된 양식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기가 없는 맨 땅에서 스스로 전문가 바늘에 오르려면 인류 역사를 혼자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죠. 와, 진짜 무겁고 네. 막연한 그런 네. 길이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기본기를 쌓는다 그러면 앞선 사람들의 행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봐야죠. 확실히 통찰력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해졌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림에 대한 기본기로 일단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기본기가 없으면 맨날 그리던 뷰만 그리게 되죠. 측면을 잘 그려요. 눈 한쪽밖에 못 그리죠. 근데 정면을 그렸더니 양쪽 눈이 짝짝이가 된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얼굴을 어떤 시점에서 그리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잘 소화를 하겠죠. 기본기가 부족하게 되면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한 장면만 계속 그린다든지 기피하는 게 생긴다든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림을 대하면 이제 그런 겁이 없어지죠.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역도 넓힐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강해지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야겠네요. 그렇죠. 널리 퍼져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쭉 모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신이 기본기의 마스터다, 네, 기본기의 바이블이다, 네, 기본기의 신을 만들어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기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알게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작품에서 녹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작품을 보면 증명이 돼요. 이게 빈 깡통인지 실속이 있는지 제대로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제가 기본기를 수업하는 것도 기본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웠던 기본기를 인물에 적용하는 그 중간 과정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죠. 응용까지 할 수 있게끔 맞아요. 지도하시는군요. 네. 기본기를 배우는 목적이 그런 거니까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네. 모노크롬 H님께서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없진 않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뭐 다른 것들을 해봐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카페에 간다든지. 어렸을 때는 그림이 잘 안 그렸을 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좀 심적으로 힘든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다음을 모색하게 되죠. 부진함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뒤로는 작업량을 전보다 좀 더 늘렸어요. 와, 네, 여유를 갖고 마음을 이제 정비했다가 더 물량으로 때리는. 이거 배워야겠다. 그게 이제 슬럼프인데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들게 몰아치는 거죠. 한 발 후퇴했다가 그렇죠. 두 발 전진하는.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림을 시작하고 잘 배우면 네, 실력이 금방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알잖아요.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거를. 네. 성장이 더뎠을 때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성장 속도라는 게 너무나도 개인차가 크고 또 다르고 의식해봤자 조바심만 좀 나게 되고요. 그냥 매 순간 마주하는 그림 앞에서 더 나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궁리에 몰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돌을 닦듯이. 근데 그렇죠. 정신수양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마인드를 그렇게 계속 갖고 나가고 그림을 배울 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지도를 해줘야죠. 네.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좋을까요? 저도 학생들이 네. 많이 힘들어할 때 있는데 딱히 해줄 말이 없긴 해요. 결국에는 더 그려란데 네. 이 말을 좀 듣기 좋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런 멘탈 강화 훈련도 되게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실력 향상에 대한 노력과 기대감에서 오는 불만족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김연아 다큐멘터리를 권해요. 김연아 다큐멘터리. 네. 김연아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오세요. 노력이란 게 무엇인가? 실력은 언제 성장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죠. 근데 또 보고 에이 저건 김연아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김연아는 김연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가 된 겁니다. 진짜 감탄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김연아의 실력이 되고 싶으면 김연아처럼 노력하면 돼요. 재능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도 일반인에 포함되고 일반인 수준에서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했을 때 얘들아 재능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노력과 끈기가 85%고 재능은 되게 극소수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99%가 노력이에요. 요새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노력해서 다 된다는 말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그거 너무 오만한 거다. 본인이 재능 있으면서 재능 있다는 거를 노력으로 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다면 당대에서 해석이 안 돼도 후대에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노력은 기본이다. 기본이죠. 제가 생각하는 재능과 소질은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래도 이게 좋으니까. 힘들고 또 실력도 잘 안 늘고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놓지 않고 하는 그런 게 노력과 재능에 대한 해석이지 않을까. 진짜 멘탈이 깨지는 게 네. 그림도 안 그려져, 생각보다 성장도 더뎌, 거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럴 때 혹하게 되는 게 여러분을 위해 도와준다, 희생하며 만들었다, 이런 키워드 많이 사용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 네. 대부분 겉핥기더라고요. 까보면 그런 게 많죠. 이럴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림 실력이라는 건요, 즉각 보상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몬스터 하나 잡았을 때 점수가 즉각적으로 보상되잖아요. 힘든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즉각 보상 때문에 이틀 사흘 노가다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떨어질지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숫자로 적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숫자는 없어지지 않죠. 내가 뭘 하기 전에는. 그림 실력은 2달 했다고 2달치 실력이 늘고 5달 그림 공부했다고 5달 실력이 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정비례해서 실력 향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고, 초심자 생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강하게 오게 되면서 멘탈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3달 연습하다가 포기하는 게 좀 있기도 하죠. 오래가기 위해서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림 실력 성장이나 보상을 머릿속에서 비워내고 그냥 그림 그리는 순간순간의 재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순간의 재미. 네. 이게 되게 게 재미없는데 재미를 찾아내라 이거잖아요. 그것까지 애를 써야 되고,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안내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연필로 켄트지 위에 톤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도 좋고 연필 깎는 것도 좋고,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젤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것들이 연쇄 반응을 만들면서 뭐 실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이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다 이런 방식으로 통용되진 않아도 각자 재미를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재미 있을 때까지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진짜 어려운데. 뭐 근데 그게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프로 레벨이 없는 분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마추어에 머무르게 되면 즐기기만 해도 네.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 레벨을 여가 활동이라고 해요. 남는 시간에 하는 취미들 있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해서도 남는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내공이 필요하고 좀 제대로 즐기려면 기간이 좀 필요하죠. 잘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첫 번째 관문을 열어 제낄 때까지 선생님이 잘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 인도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실 오픈하시고 운영한 지 8년 차이신데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제자들을 만났죠. 뭐 이 수업 말고도 입시 강사했을 때가 훨씬 많았죠. 그때는 한 클래스당 100명 가까이도 수업을 해본 적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지? 상상이 안 가는데. 교육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네.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을까요? 저는 아카데믹 드로잉 교육 서비스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림 한 장을 백지에서 출발해서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매 과정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액션을 해야 하는데요. 네. 뭐 구도는 적당한지, 형태는 정확한지, 투시는 어긋나지 않는지, 뭐 빛의 경로는 잘 계산하고
톤을 구축했는지, 대상의 질감은 적절하게 표현됐는지, 어떤 항목에 닿을 때마다 좀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이론으로 수업하고 교육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림에 스스로 적용하고 밸런스를 잡고 마침표를 찍게끔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고 자세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촘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든 커리큘럼을 막 베껴서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강구하는 경우도 이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클래스 101 이런 데서 인터넷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받고 자기 거인 이렇게 포장해서 교육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 경험하고 해석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들통나죠. 그쵸, 오류가 굉장히 많고 어차피 다양하게 소화를 못 하잖아요. 네.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봐요. 커리큘럼을 네.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미술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 초보자가 왔을 때 다른 지도 방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왕초보거나 전공을 하셨거나 뭐 상관없이 처음부터 아카데믹 드로잉을 배우시려는 목표가 뚜렷한 분들이세요. 평면에서 구현되는 입체 효과를 공부하러 오는 거죠. 명암법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단지 재료가 연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연필 스킬, 이제 선 연습, 명암 단계, 그라데이션, 연필 드라이빙 수업만 거의 한 4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와, 일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나요? 처음에는 수강생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그것과 함께 멘탈 강화 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김연아 다큐멘터리.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단 금손부터 만들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미술인의 몸과 마음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담금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울 때 다리 찢기를 선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발차기를 할 때 다리를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하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연필이라는 재료와 친해지고 연필과 물화일체가 되는 1단계 내공이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명암에 대해서 수업을 해요. 이제 제가 시범과 설명을 하고 수강생이 따라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몇 달간 연필을 연습해서인지 보여준 기준과 거의 흡사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격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모노크롬 매치님이 종합해서 만들어낸 기술에 네. 이론이 정말 잘 담긴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네.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엄청나게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막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그 기간을 늘림으로써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내공을 갖춘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단기간에 내면적인 성장을 엄청 많이 이루겠네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인내심 배우는 것 같아요. 도달하려면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초반에 그런 고행을 하면서 이 재료 연습이란 건 사실 반복 훈련이거든요. 재료를 익숙하게 다루고 능숙해지고 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오게끔. 누군가는 이런 방식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면서 괜히 시간 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쉽게 정답을 내려주고 누구나 100%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현혹하는 그런 기술에 네.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쉽고 재밌게라는 교육 방식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딱 아동미술 정도까지만이죠. 그러니까 쉽고 재밌게라는 말의 속뜻은 쉽고 재미있는 수준까지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이 쉽고 재밌으면 그림 못 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다만 재미를 찾을 때까지 애를 써야 하고요. 어려운 그림이 쉽다고 느껴질 때까지 역량을 키우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학생이 역량이 커질 때까지 가르치고 코치하고 슬기롭게 애쓰고 노력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짜고짜 100% 이런 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자극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런 거 보면 이런 게 떠올라요. 이약 한번 잡숴봐. 네. 만병통치약. 네, 만병통치약. 초보자가 아니라 전공자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도하세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전공자분들은 대부분 기초가 부족해서예요.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고 작업을 잘 하고 계시죠. 입시도 2, 3년 했고 미대도 졸업했고 그림을 그려온 기간도 있고 해서 스스로 작업을 해보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막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막히는지조차 잘 모르세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시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벽에 있는 그림 보면 네. 학생작도 꽤 많은 거죠. 네네. 저 작품 하나하나가 한 10몇 년 전에 탄생했다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네. 그림들로 보입니다. 결과가 너무 뛰어나요. 이제 인물화를 하시거나 아카데믹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릴 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엄청 빡세게 시키는 거다. 근데 이 실력 정도면 옛날에 치면은 경력 10년 정도 되는 석고소묘 선생님도 이 정도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강사 5년, 6년 차 때 이 정도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입시생 때는 더 개판이었고요. 지금에서는 수준차가 많이 높아졌죠. 차이점이 있다면 네. 숙련도 정도 나겠네요.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전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도 크고 결과도 좋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하셨던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처음에는 좀 더뎌요. 좋은 습관을 들이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습관이 딱 바뀌게 되면 예전에 했던 내공들이 살짝씩 나오면서 그림 실력 향상 속도가 눈에 보이긴 하죠. 본인들도 많이 느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대상을 놓고 네. 그려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그림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로잉을 공부하고 연마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물체를 놓고 그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2차원인 사진을 보고 그리면 그게 한번 가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긴 하죠. 네. 진짜 제대로 된 연습을 하려면 실제 물체를 놓고 그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배우면 네.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행히 석고소묘하면서 실제로 많이 놓고 그렸잖아요, 항상. 그게 기본이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꼭 그 결과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림으로 증명하시는 분, 그런 분이 모노크롬 H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유튜브도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네. 정확하게 어떤 컨텐츠로 할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찍어서 올리고 거의 활성은 안 하고 있죠. 저는 선생님 컨텐츠가 네. 아카데믹 드로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독보적으로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좀 더 드러내면서 네.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안 하세요. 이게 문제야. 잘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딱 꼬집어서 아카데믹 드로잉이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쪽으로 빛과 구조를 연구하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제가 수업을 오픈하면서 석고소묘 강사했었던 거를 기반 삼아서 아카데믹 드로잉으로 표방하면서 나왔죠. 실작 보자마자 느낀 네. 게 엄청나게 체계화돼 있구나.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 빈 곳을 계속 논리로 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진짜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빈틈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빈틈을 발견하면 또 연구해서 그 빈틈을 메꿔주고. 그래서 함부로 꿀팁 영상이라든가 강의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엑기스만 뽑아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네. 그럴싸한 기술들 가져다가 만드는 것은 피하고 싶으신 거죠. 갈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수능 앞두고서 쪽집게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당장에 그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는 뭔가 와닿겠죠. 몰랐던 거 알게 됐다. 근데 그거를 행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휘발성이 높죠. 그래도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네, 또 필요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네. 어쨌든 내공이 담기니까 겉핥기 느낌보다는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세요. 네. 저희 다 끝났는데 이렇게 모노크롬 H님 네,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진짜 배울 점이 많았고 네. 다시 한번 초반 기초 과정부터 쭉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전부터 했던 작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같은 얘기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공부할 게 많다. 이런 걸 느끼고 내가 연구하고 증명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만드는 작업들 해야겠죠. 그게 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외의 시간은 즐겁게 그리는 게 또
제 낙이고요. 넷플릭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흑백 요리사. 아,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와!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다 전문가잖아요. 네. 그 평가하시는 안성재 셰프가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안성재 셰프가 갖고 있는 그 기본기에 대한 기준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고 그러죠. 네. 그 출연진 분들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데 그 기본기보다 더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깊다. 네, 저는 거기서 수준이나 완성도 그런 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공부가 됐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작은 계기로도 배울 점을 찾는 게 네. 컨셉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최고들만 모인 이 자리에서도 기본기를 얘기하네? 그럼 이게 기본기는 어떤 기본기일까? 더 단위가 세밀하다는 것 같았어요. 네. 익힘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하시는 안성재 셰프의 익힘 정도는 더 치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와야지 기본기라는 거죠. 그 오차 범위가 점점 늘어날수록 기본기에 대한 것들이 좀 갈팡질팡?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다 인정했어요. 뭐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도 순간 당신은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자기를 돌이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기를 요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기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고 공부에 대한 이유가 거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발전하신 모노크롬 H님의 수업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나요? 2호선 당산역 근처입니다. 도 닦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 형님! 참선을 하고 싶다. 편집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욕심은 없고 아카데믹 드로잉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기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캐고 있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하는구나,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하는구나,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어떨 때 애를 쓰는구나, 옆에서 뭐 어깨 너머 배우든 뭐 제가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하든 그런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구자, 수선자 이런 용어가 더 알맞는 모노크롬 H님 아니신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저한테도 덕담 하나 해주시면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림 잘 그리시는데 덕담이라뇨. 형! 같이 와서 그림이나 그려요. 그거 말고 더 있나요 뭐? 석고상 하나 갖다 놓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렇게 교류하러 제가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모노크롬 H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림에 대해 아카데믹 드로잉에 관해 진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모노크롬님은 누구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좋아하는지 연구해왔는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저도 촬영은 잠시 잊고 작업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다가 왔네요. 실제로 본 모노크롬 H님은 굉장히 잘 연마되어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이 한 분야를 뾰족하게 닦아온 분들에게서만 나오는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아카데믹 드로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림을 접하는 자세 등을 올바르게 익혀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산역 모노크롬 H 스튜디오에 연락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조금 묻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활동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와 인스타 구독과 팔로우 하시고 쭉 둘러보세요.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하시는 김에 제 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